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WHO의 일본인 고위 간부가 일본 정부에 백신 정보를 유출한 혐의와 직원들에게 경멸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일삼다가 내부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에서 가사이 다케시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장에 대한 내부 고발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고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당시 가사이를 사무국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그가 걸출한 능력을 발휘해 회원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이 일에 걸맞은 후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자랑으로 손꼽히던 인물이 국제기구에서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특히 미국, 영국에서도 논평을 내고 WHO의 고위 간부인 그가 다른 것도 아니고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WHO 전 현직 직원들은 34개 WHO 이사국에도 고발 내용을 이메일로 전파했는데 직원들은 가사이 국장이 관할하던 사무국의 상황을 체계적인 괴롭힘 문화가 상존하는 해악적 분위기로 묘사했습니다. 체계적인 괴롭힘 문화가 상존한다. 일본이 늘 듣는 이야기인데 가사이 국장은 국제기구에 가서 일본의 좋지 않은 문화를 전파한 모양입니다. AP통신은 입수한 녹음에 따르면 가사이 국장이 직원들을 국적을 근거로 경멸적 언사를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 고발 녹음에는 가사이 국장이 백신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일본 정부에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가사이 국장의 비위가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만일 가사이 국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2020년 초만 해도 감염병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일본이 갑자기 백신 공여국이 되었던 과정을 떠올려 보면 일본이 정말 가사이 국장으로부터 주요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4월만 해도 일본은 의료 붕괴 직전까지가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자 당시 일본 지자체에서는 방역이 잘 되고 있던 한국에 마스크와 의료용품 등 구호 요청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베 정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관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고 급기야 검증도 안 된 독감 백신 아비간을 처방하라고 독려했을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비간은 신종플루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다른 항바이러스 제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전력을 갖고 있었고 또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가 G7 화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일본 업체가 만든 아비간을 써줄 것을 요청하자 일본 내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임상 결과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약이었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약을 총리가 추천했다니 외교 망신이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얼마나 감염병에 무지했는지 2020년 5월 아베 총리가 한 인터넷 생방송에서 당한 봉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코로나19 대응 관련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생중계까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아베는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치료약과 백신 개발을 일본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야마나카 시냐 교토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백신을 1년 안에 충분히 확보하는 건 엄청난 행운이 겹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의 검사 능력은 한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머리를 숙여서라도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야마나카 교수의 말에 당황한 아베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생방송 내내 쩔쩔 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결국 아베는 지지율 급락으로 총리직에서 내려왔고 다음 총리가 된 스가 총리 역시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9월이 되자 일본은 코로나 백신 총 6천만 회분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겠다는 발표를 할 정도로 백신이 남아 돌게 됩니다. 가사이 국장이 정말 WHO가 갖고 있던 백신 관련 정보를 일본 정부에 유출했고,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빨리 백신을 확보했던 것인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본 정부가 아무리 정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지금 국제사회는 이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크로커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는 WHO 지도부가 이런 의혹을 신속하고 직접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사이먼 맨리 제네바 주재 영국 대사도 영국 정부는 WHO가 모든 위법 혐의를 강력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사이 국장이 관할하던 사무국의 직원들은 체계적인 괴롭힘 문화가 상존하는 해악적 분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 문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언행, 혐오의 일상화야말로 일본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수식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발당한 가사이 국장의 이야기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 공영방송 NHK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전하면서 흑인을 비하하는 등 사건을 왜곡 보도하며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NHK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애니메이션으로 근육질 흑인 남성을 등장시킨 뒤 백인과 흑인의 빈부격차가 심하다, 코로나19로 흑인들이 실직해 화가 났다는 등 흑인을 무질서한 집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흑인을 비하하고 왜곡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 모욕적인 방송이라며 공개 비난했고, 특히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정작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NHK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방영된 영상을 온라인에서 삭제하며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은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 노예의 핏줄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마루야마 의원은 당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일본이 미국의 제51번째 주가 되면 집단 자위권, 안보조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납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본주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며 뜬금없이 오바마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건국 초기에는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고 노예의 핏줄을 이어받았다고 말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발언은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되었고, 마루야마 의원은 헌법심사회 간사직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서점에는 한국과 중국을 비하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일본은 혐오가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2018년 베스트셀러였던 책 유교에 지배된 중국인과 한국인의 비극에는 일본은 높은 도덕 규범을 가진 나라로 치켜세우는 한편 한국인과 중국인을 금수 이하의 사회 도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비하합니다. 또 한국인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일본과는 다르다라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합니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회인 것이죠. 명백한 공격적 표현을 고상하게 해서 차별의식을 부추기는 일본 문화 속에서 성장한 가사이 국장이 국제기구에 가서도 혐오를 부추기고 체계적으로 괴롭히는 일본식 문화까지 전수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일본의 자랑에서 일본의 창피로 추락한 가사이 사무국장의 비위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관련 정보를 일본 정부에 제공해 WHO 고위 관료인 그가 코로나19 억제 노력을 훼손시켰는가, 이 부분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